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지금 몇 시야? 하고 묻자 친구는 12시인데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눈을 떠주세요. 방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떠올린 것은 오전 12시인가요? 아니면 오후 12시인가요? 오전 12시를 떠올린 분 손 들어주실래요? 네. 다음으로 오후 12시를 떠올린 분? 네. 혹시 오전 12시와 오후 12시 둘 다를 떠올린 분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손을 내려주세요. 여러분이 12시라는 동일한 말을 듣고도 서로 다른 12시를 떠올리셨듯 12시라는 단어에는 오전 12시와 오후 12시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같은 12시로 불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후 12시, 정오입니다. 태양이 밝게 내리쬐는 정오에는 온 세상이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최신 유행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차들은 시끄럽게 경적을 울려댑니다. 거리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하네요.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고 오전 12시, 자정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깊은 어둠이 내려앉으며 순식간에 정막에 휩싸입니다. 거리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나다니는 차나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불이 꺼진 가게들과 깜빡거리는 가로등만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다른 오전 12시와 오후 12시가 같은 12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큰 차이가 나는 둘을 모두 12시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이 사실에 위화감을 느끼고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전 12시와 오후 12시가 같은 12시로 불린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 아무리 그 둘의 특성이 다르다고 해도 말이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보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상반되는 자신의 모습 또는 상반되는 다른 누군가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혼란스러워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오전 12시와 오후 12시를 같은 12시로 받아들였을 때와는 다르게 말이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기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평소 매우 차분한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이성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위 텐션이 높아진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학생에게도 한 번씩 마구 들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일이 잘 풀렸다거나 오래도록 기다리던 택배가 왔다거나 하는 순간들의 말이죠. 물론 이러한 경우를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의 고조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지 않나요? 마구 들뜨고 흥분해서 내가 지금 뭐라 말하고 있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뇌를 거치지 않는 느낌 말이에요. 이러한 순간이 오면 평소에 하지 않았을 만한 일들도 충동적으로 저지르고는 합니다. 그리고 다시 차분한 상태로 돌아왔을 때는 자제력을 상실했던 나의 모습에 대해 의문을 느끼고는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들뜬 모습에 거부감까지 느끼기도 하죠. 이 학생과 같은 사람들은 평소에 차분한 나와 충동적이고 흥분한 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스스로를 통제합니다. 본인의 감정을 억누르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12시의 개념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두 12시, 오전 12시와 오후 12시를 같은 12시로 부르는 데에는 아무런 위화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너무나도 다른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할까요? 어째서 한 가지의 정답만을 찾으려고 할까요?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단어에 갇혀서 심각할 정도로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느라 방황하고 또 자신을 몰아붙이면서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다양한 모습 전부가 진정한 나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의 진정한 내 모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서로 정반대이지만 같은 12시에 속하는 오전 12시와 오후 12시처럼 말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떻게 그토록 다양한 모습들이 전부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 팔레트가 있습니다. 팔레트에는 빨강, 노랑, 초록 등 다양한 색깔의 물감들이 짜여 있습니다. 이 팔레트가 우리 자신이고 팔레트에 있는 다양한 색깔들이 우리의 성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순간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다른 색깔들, 즉 다른 성격들을 꺼내듭니다. 여러분은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노란색을 꺼내들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있을 때는 초록색, 혼자 있을 때는 흰색을 꺼내들 수도 있겠죠. 똑같이 화가 났을 때라도 어떤 때는 빨간색, 어떤 때는 검은색을 꺼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색깔, 즉 성격의 수는 무궁무진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을 완벽히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성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때그때 어떤 성격을 꺼내 드느냐가 다를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찾느라 고민하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팔레트에 들어있는 색깔 전부가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니까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이나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진실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진실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팔레트에 담긴 색깔은 과연 그들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로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그들의 팔레트는 그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결정한 색깔들로만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색깔을 쓸지 결정하는 것도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겠죠. 물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위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아예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영향을 받는 것과 자신의 주관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전부 인정하되 자신의 주관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나를 둘러싼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여러분이 내보이는 색깔들은 전부 여러분 본연의 색깔입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오전 12시와 오후 12시처럼 상반되고 함께 있기에 어울리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12시의 개념을 떠올려 볼까요? 오전 12시와 오후 12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둘이 모두 있어야만 12시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12시는 어딘가 부족한 단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온전한 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같지만 다른, 다르지만 같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주한 상대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같은 상황에서 다른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나의 모습들을 보고 무엇이 내 진정한 모습인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나의 모습들을 받아들이고 나를 둘러싼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나라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정답이 정해진 객관식 문제가 아니니까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곳에는 진정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고든 눈으로 응시해오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